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 8번부터 뒤쪽 남은 문제까지 모조리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을 나타낸 것이다. 직선 위의 점 A가 있고요. A를 지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하고 만난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A는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인데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죠. 자, 2와 10의 사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이다. 자, 적당히 이 정도쯤 있다고 점 하나 찍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입니다. A점에 대하여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아요. 그 다음 A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랑 C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은 D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넷을 연결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은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A부터 B까지 거리와 A부터 D까지 거리, 이거 곱하면 이 둘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A는 항상 B의 아래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자, A점의 X좌표가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T였어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T의 값은, 자, 선분 AB 요 길이는요, B의 함수값 여기 있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1T 마이너스 10에서 빼기를 A에서의 함수값 요만큼 부분, 이걸 빼면 돼요. 마이너스 T 더하기 10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0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이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D에서부터 A까지 거리, A부터 T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D가 A의 오른쪽에 있죠. 근데 만약에 A점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보면 점 B를 찾아갑니다. 점 B를 찾고 점 C를 찾고 거기에서부터 점 D를 찾아가면 이번에는 이 D와 A의 위치는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큰 값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기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 기호를. 자, 어떻게 찾아낼까? 이걸 잠깐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에 대칭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칭축을 그어요. 첫 번째 경우도 두 번째 경우도 이 점 A하고 D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죠. 지금 선생님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이 거리가 똑같아요.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그러면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위치 X값에서 A까지 거리 차이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칭축은 도대체 뭘까? 이 2차식의 형태를 보면, 색깔을 좀 바꿔놓고 갈게요. 이 2차식의 형태를 보면 마이너스 X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가 2분의 1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A가 2분의 1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으니 이때는 둘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1-t의 절대값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둘레 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둘레 길이는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0 더하기 절대값 2분의 11 마이너스 t. 근데 이건 절반밖에 아니죠.
가로 세로 두 개씩 있으니까 이것 곱하기 2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식은 다 썼는데 이 절대값 기호가 좀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석해야 됩니다. t가 만약에 2분의 11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그때는 이 값이 2분의 11하고 같으면 0이 되고요. 2분의 11보다 크면 음수가 돼버리죠. 자, 이때 둘레의 길이를 이걸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L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L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9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선생님 이야기 하나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는가 하면 금방 구했던 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실은 여기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가로 길이는 그 값의 2배죠. 여기에도 2를 하나 더 곱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2를 하나 더 곱하게 되면 이 값은 11-2t인데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2t로 고쳐져야 되죠. 이 값에 대해서 2배입니다. 다시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4t 마이너스 31이네요. 그러면 이걸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야지만 뭔가 문제가 풀리겠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7제곱 없던 49를 뺐으니까 49를 더하면 여기는 18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7제곱 더하기 36. t가 7이면 t가 7일 때 최대값이 이건 36이에요. 요게 답이 될 수도 있다. 자, t가 7인 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엔 만약에 t가 2분의 1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자, 여기 뒤에 곱했던 2를 앞에다 곱할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0. 이번엔 부호가 그대로죠. 11 마이너스 2t예요.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9가 돼버리네요. 자, 아래쪽을 약간 범위를 침범해서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제곱 25를 뺐으니까 25 더하면 여긴 1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0이에요. 그럼 이때는 t가 5일 때 최대값이 32다. 자, t가 5인 것도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클 때는 t가 7일 때 36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자, 이렇게 잘라두고 이제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은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16이래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이에요. 근데 이 함수를 이 x자리에 2020-8x를 대입했을 때 이때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때 두 근은 알파1과 베타1이라고 합시다. 그럼 질문은 알파1 더하기 베타1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요 두 근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이만큼 2020-8t를 이걸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ft는 0의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말이 성립하게 되네요. 그러면 알파1 대입했을 때 값이 알파라고 하면 2020-8 알파1이가 이게 알파구나. 2020-8 베타1을 이걸 베타라고 이렇게 둬버리면 그러면 간단하게 둘을 더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4040-8 곱하기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알파 베타의 합은 16이라 했거든요. 16. 그럼 도대체 차이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8 곱하기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4040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040에서 16을 더해요. 4040을 8로 나누면 505가 되네요. 그러면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505에서 2를 뺀 값이니까 503이 답일 것 같아요. 자, 별거 없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각각 C와 D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AOC 삼각형의 넓이가 S1, 그 다음에 DOB 삼각형의 넓이가 S2, 둘의 차이가 20만큼 됩니다. 양수 K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만나는 두 값이, 두 점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점 C의 좌표를 알파, 점 D의 좌표를 베타 이렇게 둡시다. 물론 이제 알파가 항상 베타보다 더 크고요. 이때 알파 베타는 뭔가 하면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보이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의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x 더하기 k의 두 근이,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두 분이 알파 베타입니다.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알파 곱하기 알파에 대한 함수값.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때 이 각각의 넓이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S1 마이너스 S2는 S1은 2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함수가 y는 x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베타는 음수인 거죠. 베타가 음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러면 전체는 2분의 1 괄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돼요. 이거 찾아내라. 근데 이 값이 20입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 더해서 40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봤던 이 알파 베타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K하고 연관된 식이 있거든요. 자, 이 식을 그럼 옆으로 잠깐 따로 빼서 다시 보겠습니다. 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건 마이너스 k네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1과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1 세제곱은 1 플러스 3k 곱하기 1 40. 따라서 k가 13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복잡한데 풀이는 간단한 편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조금 크게 확대를 할게요.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제곱과 q제곱을 구하세요. 식이 두 개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 x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겠죠. 판별식은 p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0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p제곱 마이너스 4q는 0이죠.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p와 p 사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4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 제곱으로 고치면 4분의 p 제곱만큼을 뺐으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되죠. 4분의 p 제곱 마이너스 q. 근데 어차피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이 값은 0이에요. 여기 위쪽 값 대입해도 마찬가지고요. x가 2분의 p일 때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p는 양수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가 0이고 p가 양수고 마이너스 p가 있는데 2분의 p는 이 정도쯤 있어요. 2차 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형태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길까요? 위로 볼록하면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생기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함수에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마이너스 p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그러면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q가 되는데요.
윗줄에서 보면 p제곱이 4q예요. p제곱이 4q.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q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9q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54더라. 그러면 q는 6이 되는 거죠. 자, q가 6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은 0입니다. p제곱은 24가 되네요. 문제에서 p제곱과 q제곱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물었어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p제곱은 24, q제곱은 6제곱, 따라서 전체는 60이 되네요. 자, 오른쪽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조금 줄여놓고 문제를 읽고 좀 확대를 해보던가 할게요. k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실수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와 2k인 정사각형 ABCD. ABCD는 한 변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45도만큼 좀 돌아가 있는 EFGH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k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2k. ABCD는 2.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 중심이 이제 일치하게 둔 상태고, 대각선 FH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FH가 이 대각선이 AB를 2등분합니다. AB를 2등분했다. 이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이거 45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 각이 45도. 이렇게 돌려서요. 자, 질문 계속 이어집니다. 변 AD가 가장 위쪽 변이네요. AD하고 EH하고 만나는 교점을 I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AD와 그 다음에 EF가 만나는 교점을 J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 K는 AB하고 EF가 만났을 때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삼각형 AKJ 색깔을 노란색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요 AKJ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EJI의 넓이, EJI는 주황색으로 칠할게요. 요 EJI 넓이의 2분의 3배래요. 자, 이걸 만족하게 하는 K값. K는 어디 있었냐? K는 EFGH 사각형의 한 변 길이에요. 이 변의 길이를 조정하다 보면 이 넓이가 2대 3이 되게, 3대 2가 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때 K 값이 P 루트 2 더하기 Q 루트 6으로 나온답니다. PQ 찾아내면 된대요.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한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확대하고 좀 지울 부분은 지워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의미는 이제 다 파악을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을까? 일단 명확한 건 요 넓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 그럼 넓이 이용한다는 건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 E에서부터 JI까지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뭐 어떤 다른 점뭐 이거 Z라고 합시다. 뭐 겹치진 않겠죠? J부터 Z까지 거리를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그러면 A부터 Z까지 거리는 이건 얼마냐? 아까 A부터 D까지 거리가 2라 했으니 그 절반인 1에서 A를 뺀 값이죠. 이건 1-A가 돼요. 그러면 요 두 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두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얼마인가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A네요. 이것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거랑 그러니까 요것이 요 작은 삼각형 넓이의 아까 2분의 3배라고 했죠. 2분의 3배. 이것은 2분의 3 곱하기 A니까 여기도 높이도 A가 되죠. A 곱하기 A. 요 갖다 붙이면 정사각형이 나오네요. 이거 A제곱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치한답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A를 찾자. 그럼 A를 찾아내면 나머지 E부터 F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변 이만큼을 곱합니다. 곱하고 식을 전개해보면요. 오른쪽은 3A제곱이니까 왼쪽을 오른쪽으로 다 이항할 거예요. A제곱항은 2A제곱이 되고 플러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생기네요. 자, 여기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K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길이비가 이게 1, 색깔을 좀 바꿔놓고 할게요. 요 길이비가 이게 1대 1대 루트 2예요. 맞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이건 루트 2A가 됩니다. 루트 2A. 그럼 이만큼 길이는 얼마일까요? 1-A의 루트 2배겠죠. 이건 1-A 곱하기 루트 2. F부터 K까지 거리는 E부터 J까지 거리랑 같아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는 K가 아니죠. 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K라고 되어 있죠. 2K는 이렇게 다들 더한 값이더라. 2 루트 2A 더하기 1-A 루트 2가 되더라. 우리가 찾는 것은 K죠. 그럼 K를 찾으려면 A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A 값을 구할 겁니다. 뭐 A 값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죠. A는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C 2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2네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A는 길입니다.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순서 바꿔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제 오른쪽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른쪽은 일단 A를 대입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뒤쪽을 먼저 전개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A 앞쪽에 2 루트 2A 루트 2A 빼면 루트 2A가 되죠. 그래서 다시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통분을 해버리면 2분의 뒤쪽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2 루트 2가 있네요. 그럼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K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원래 문제대로 쭉 한번 따라갑시다. K를 P 루트 2와 Q 루트 6으로 나눴대요. 이게 P 루트 2와 Q 루트 6이래요. 그러면 P하고 Q가 모두 다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최종 질문입니다. 최종 질문. PQ가 모두 4분의 1이더라. 1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50이겠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C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을 P, A-P가 얼마일까요? 외심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일단 먼저 점 C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X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점의 좌표를 앞에서 A라고 썼으니 A 말고 고쳐야겠네요. 이거 K,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부터 A까지 거리랑 C부터 B까지 거리가 모두 같죠? 그러면 이걸 갖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 그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K-1제곱 CA 선분 길이 제곱을 구하려고 해요. 이것 4제곱은 CB 선분 길이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하고 같아요.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7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5와 같아요. K제곱하면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K는 3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찾는 점 C의 좌표는 이건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의 외심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 외심은 삼각형이 주어지면요.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다 같은 점이에요. 여기 거리가 같다. 그럼 P에서부터 A, P에서부터 P, P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같죠. 자,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그냥 쓰지 말고 다들 제곱한 걸로 합시다. PA제곱, PB제곱, BC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A-1제곱 더하기 B-4제곱
자, 이게 PA제곱입니다. 다음 PB제곱은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제곱. 마지막 PC제곱은 3,0이니까 A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거 다 전개해보면 각각의 변에서 A제곱과 B제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개를 할 거예요. A제곱, B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소거시켜 버릴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가운데는요,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B 더하기 4. 뒷부분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A 값과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앞쪽 1번식, 뒤쪽 2번식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1번식의 경우는 2a와 마이너스 4b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1과 4 이항하게 되면 더하기 12는 0이에요. 마이너스 4만큼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다음 2번식을 볼게요. 여기 이제 1번식이고요. 2번식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9를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8a 마이너스 4b 9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는 0. 양변을 4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 두 개씩을 더해버리면 이걸 더해버리면 이제 끝나겠네요. 3a는 4가 되죠. a는 3분의 4입니다. a가 3분의 4면 첫 번째 식이건 두 번째 식이건 대입해요. b는 3-a죠. 이건 3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a에서 b를 뺀 값은 얼마입니까? a에서 b를 빼면 3분의 4에서 3분의 5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정답이 2번이네요.